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주가가 16.4% 폭등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80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6천억 원 이상 늘어나며 세계 20대 부호 진입을 목전에 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대역폭과 용량, 소비 전력 등 HBM 핵심 성능을 크게 개선한 6세대 HBM 컨셉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내년 HBM4 출시를 목표로 하는 삼성이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되살려놓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16%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였고 특히나 나스닥이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증시와 일본 증시 모두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줄지 한번 정영수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거지만 증시의 추세가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 실적이 어떻다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2거래일 전부터 쭉쭉 빠지더니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나서 오늘은 16% 급등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S&P 500은 최고치 경신했고요. 다우 역시도 최고점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만 이 월봉상으로 전고점이 16,210이 최고점 남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나스닥 역시도 최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2조 클럽도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면 상징성 부각받으면서 엔비디아 최고가 경신함과 동시에 나스닥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호조의 2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렇게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나스닥인데 자 이때가 네모난 박스가 저점이죠. 이때가 제2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추세의 지지라인을 다시 장대 양봉 재돌파해준다면 나스닥은 16,210이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후자죠.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했습니다만 보시면 네모난 박스 장대 양봉으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했죠. 추세의 지지라인 완벽히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돌파 구간이 어디냐면 월봉상 16,212입니다. 그래서 16,212를 돌파한다면 최고점을 경신함과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S&P 500 역시는 5,000선 돌파한 다음에 이탈하지 않고 5,087입니다. 끝이 안 보이고 올라가고 있고 다우 역시도 최고점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어요.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제가 짚어드리면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고 추세 지지라인 그려보면은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의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2,700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800까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관심 종목에 편입하신 다음에 끝까지 좀 주가 추이를 추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가온칩스라든지 여러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임과 동시에 장대 양봉으로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급등주 개념으로 봤을 때 추세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900, 물론 1000까지도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크게 전략을 뭐 여러 가지 세울 수 있는데 저 PBR 섹터 여전히 유망합니다. 저 PBR 섹터 눌릴 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강세이다 보니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주를 찾으셔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도체 관련주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눈여겨봐야 될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와 함께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뤄드렸던 새로운 키워드가 뉴로모픽이었습니다. 인간 뇌신경 구조를 좀 모방한 반도체 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 대응 전략 세워드렸던 이 NCM 같은 경우에 오늘 또 한 번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다만 이제 좀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단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뉴로모픽 섹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삼성 SAIT 들어가서 미래 기술을 책임집니다. 그럼 삼성이 선점한 미래 기술은 무엇이냐? 뉴로모픽이죠.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반도체 칩을 의미하는데 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뉴로모픽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되면서 삼성이 붙으면 재료가 강하다, S급 재료다, 3차 파동 재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관련 대장주인 NCN 가격 전략 세워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이때입니다.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 장대 음봉 시가를 회복하기는 힘들다.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이 붙었고 반도체인 뉴로모픽이라는 섹터가 붙었기 때문에 이 시가 라인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한가가 가는 날에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렸죠? 시초가 매매 무조건 들어가라. 지난 방송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제 방송 보시면 제가 분명히 시초가 매매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초가 매매 15% 이상 뜨면 들어가지 말고 15% 갭 이하로 뜨면 시초가 매매 들어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봉상 한번 볼까요? 분봉상 보시면 이때입니다. 오늘 2월 23일 금요일이죠. 9시 짱하고 시초가가 2,100원이었어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시초가 들어가셨을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양봉이 몇 개죠? 우리가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 수익이 적어도 한 25%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NCN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고 지금 캔들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윗꼬리 캔들은 세력들이 던지는 캔들 모양이 아니라 앞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사람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구간까지 주가를 한번 올린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익 물량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익 물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캔들이니까 이 캔들 부정적인 캔들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고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00원까지 떨어질 때 2,100원은 오늘의 시가 라인이자
2월 22일의 종가 부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2,1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반등세 먹을 수 있다.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추가적으로 에이지그랜드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밴드 공략 주고 수익 본 종목인데 시가 7% 뜨고 고가 라인 66,200원 찍은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와중에 망치형, 그러니까 망치형이 아니라 팽이형 캔들이죠. 이걸로 팽이형 캔들이라 하는데 매수세와 매도세 줄다리기 구간이라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캔들이 종가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뚫은 아주 훌륭한 차트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61,000원 라인 잡으시고 종가 매매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자면 이 종목도 뉴로모픽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이 빠지고 있죠. 얘만 지금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울 때 종목을 2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NCN이나 에이징랜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이 NCN 같은 경우에는 종가선 2,100원 라인에 들어가라.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제가 전략을 하나 세워드렸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이 캔들 유지된다면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뉴로모픽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오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재료에 대한 분석 이후에 캔들에 대한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오전장에서도 초록밴드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고요. 뭐 팽이형 캔들, 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정영석 전문가님의 비법이 녹아져 있는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매매할 때 매일매일의 그 변동성이 극심한 섹터가 바로 초전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음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초전도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적으로는 너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좀 살펴볼게요. 우선 초전도체 사업 추가한다는 이슈로 인해 아센디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 다보링크입니다. 초전도체 사업 추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초전도체 섹터를 볼 때 과거에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르다가 갑자기 대뜸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이 오릅니다. 이유를 보니까 2차 전지 신사업 추가 이런 걸 정관에 놓고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편입이 되면서 중소형주들이 올랐던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전도체 섹터의 대장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뭐 고려제강, 서남, 덕성, 대창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좀 상한가를 가고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자회사 이슈를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전도체 섹터가 이제 끝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일단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아센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아센디오라는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터 사업하는 기업이에요. 엔터 사업하는 기업인데 갑자기 초전도체 이슈를 꺼내와가지고 주가가 연상을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물량을 누군가 밑에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밑에서 받은 사람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그럼 세력이 힘이 왜 이렇게 강하냐? 보시면 바닥 구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 3년 정도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편하게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한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뭐 거래 대금을 좀 많이 실었긴 했습니다만 연상을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다만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떤 이슈로 주가를 올리구나 이 메커니즘만 기억하시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센디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테라사이언스 보시면 이 종목 역시도 지금 26% 오르고 있는데 환기 종목이고 바닥 구간이 굉장히 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작정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회사 이슈를 끌고 온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주가 이렇게 보면은 상한가 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구나, 이렇게 가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테라 사이언스의 자회사인 다보링크입니다. 분봉성으로 봤을 때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연상을 가고 있어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센디오와는 다르게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찍고 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들어가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여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좀 주린이라든지 주식을 조금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강조드리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져가시면 된다. 초전도체는 이제 끝이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초전도체 섹터 말고 다른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단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초전도체 관련 섹터로는 여러 번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접근보다는 복귀를 하면서 세력들이 어떤 차트와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차트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도 이 항암 쪽 섹터들이 유독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ADC 쪽으로 한번 종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ADC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말 그대로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다. 그래서 ADC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항암 치료제와는 다르게 유도탄 미사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의 항암 치료제는 조금 부작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면서 암세포까지 공격하니까 기존 항암제 치료제는 문제였는데 반해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유도미사일 말 그대로 이 안 좋은 세포, 암세포만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MSD와 최대 5,750억 규모 독점 변경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변동폭을 키우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중에는 상한가 찍었다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오늘 무료 밴드 공략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고 제가 무료 밴드에서는 94,000원 이하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한가 찍었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중소형주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정도 되는 대형주예요. 우리 과거에 HLB 사례 생각나시죠? 이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추세에 반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의 지지 라인을 잡았을 때 적어도 제가 94,000원 라인이라고 봤고 무료 밴드는 추천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적으로 빠질 때 제가 무료 밴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관련주는 레고캠 바이오 하나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다르게 개별 이슈가 없다 보니까 관련 섹터의 그냥 어떤 부대장으로 움직였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캔들은 여러분들 네모나 박스 제가 칠해드리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부터 꾸준히 매수해왔던 사람들이 야 오늘 레고캠 바이오 오르네 하고 고가권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판 건 아닙니다. 세력들이 팔았더라면 앞에 거래대금 이상 터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1,500억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들 이때 2,700억, 1,600억 들어왔죠.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 보시면 되고 안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종가상으로 이 하락폭을 키워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46,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장기 이평선 부근이 45,000원까지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ADC 관련해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관련한 알테오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구체적인 전략들 추후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직접 단타 종목들을 선정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캔들 분석하는 방법들도 자료집으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좀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공략주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1월 29일에 공략했던 에브리봇이거든요. 공략한 지 한 달 만에 128%라는 수익률을 거뒀고 2만 원 초반대 공략을 해서 지금 현재 5만 원 중반까지 역대 신고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차트 분석이 좀 통했던 걸까요? 네, 에브리봇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29일에 추천드렸고 고가 기준으로 128%니까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천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 로봇주들이 한창 오르다가 조정 기간이었어요. 근데 에브리봇만 움직였다는 점 하나 근거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세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가파르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평선 지지받고 추세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아, 살아있구나, 추세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은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려서 지금 고가 기준으로 128%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무료 밴드 공략주도 그렇고 방송 공략주도 그렇고 최근에 수익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에브리봇 그리고 뭐 무료 밴드에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QR코드 있습니다. 무료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거고 정보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로봇주들 안에서도 에브리봇을 선정해서 공략해두신 이유들을 들어봤고요. 이렇게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함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단타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공략주는 MDS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자면 우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작년 4분기 매출이 무려 265% 늘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초급등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시총이 하루 만에 360조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MDS테크랑 도대체 엔비디아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엔비디아 이슈를 말하느냐라고 시청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 국내 단독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이 부각되면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MDS테크가 과거에 엔비디아 이슈로 한창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파동을 그려보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잡히고 한 2차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파로 봐도 되지만 저는 1파 이후에 눌림 2파로 보고 2파 정도 나오면 제가 A급 재료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A급 재료는 2파입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가 4분기 매출이 무려 265% 예상치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시총이 하루 만에 360조 올랐어요. 이거는 A급 재료일까요? B급 재료일까요? S급 재료일까요? 이건 S급 재료죠. 그러면 S급 재료와 A급 재료가 만나면 적어도 2파 이상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MDS테크를 가져왔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1파입니다. 이제 1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눌릴 때 잡아야 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오후장에 다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쭉 뺐다가 박스권의 저가 라인까지 아예 확 뺄 수도 있는데 제가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가지 마시고 박스권 매매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박스권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은 어디로 보냐? 결국 2월 13일 장대 양봉 만들 때 시가 라인으로 봅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776원인데 그냥 1,800원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1,800원, 1,700원, 장기 이평선 수렴 구간 부근이죠.
이때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 라인은 1,68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MDS 테크 관련해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MDS 테크 알아봤고요. S급 재료에서 1파 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엔비디아 16% 급등, 반도체 급등 이어지나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반도체 관련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3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5% 급증한 2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시장 전망치도 훌쩍 넘긴 수치인데요. 여기에 따라 반도체주들을 기반으로 나스닥 역시나 3%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디까지 이 상승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엔비디아가 어제 16%가량이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그 시간에서 9% 정도 엔비디아 상승하고 종가상으로 16.4%까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장에 우리 엔비디아 관련된 AI 반도체 이런 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 시황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지금 수급이 제한된 금액으로 그 안에서 섹터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월달에 잘 보시면 월 초에 저 PBR주, 그 다음에 AI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간 거는 엔비디아 16% 급등 영향으로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전환되고 있는 섹터가 뭐냐 하면 그 바이오 시밀러, 그 테마 위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알테오젠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 삼천령 제약 이런 그 바이오 시밀러 제약주로 매기가 좀 이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황에서 지난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국내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만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 며칠은 또 다른 섹터로 가고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AI 반도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저 PBR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은 매일 방송을 보면서 따라가기 참 어렵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많은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황이 항상 지금 섹터별로 전환되고 있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쪽들과의 수급이 어떻게 좀 개선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시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병민 전문가님과 초록밴드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QRT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신뢰성 검사 기업인데 올해 키워드로는 HBM과 AI, 리사이클링까지 좀 꼽히고 있거든요. 이 QRT라는 종목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시황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HBM 반도체 부분에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데, 즉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이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반도체가 아닌 고효율 반도체가 필요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주문을 넣는데도 소화를 못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거 대체할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곧 HBM 후 공정단에서 HBM을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예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 주도할 섹터 중에 한 종목 QRT를 가져왔는데요. QRT는 SK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기존에 어떤 회사냐면 SK하이ENG라는 QRT 사업부에서 스피노프, 즉 분사된 회사입니다. 즉 SK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HBM 분야에서 기술적 노하우도 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수급을 좀 보면 수급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이렇게 급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우리 보시면 크게 좀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가 없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QRT는 현재 27,900원, 2.2% 상승했는데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다만 고가가 오늘 12.27%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57,000주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이미 일주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QRT가 아직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차트상으로는 음봉이지만 5일선 위에서 지금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섹터별 순환매를 볼 때 HBM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QRT를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다음에는 다른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QRT를 잘 주목하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지를 잘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쪽으로의 순환매 장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종목으로 QRT를 짚어주셨고요. 관련한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앞선 시황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삼천당 제약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와 복제의약품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섹터가 크게 HBM,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가져온 거고요. 이 삼천당 제약의 특징이 뭐냐면 유럽 5개국의 어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 또는 공급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차세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이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보시면 해외 진출하고 있는 H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자스타프라진 같은 이런 임상 3상을 마친 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영역이 이 이제 위식도 역류 분야에도 우리 생성형 우리가 시험을 완료된 회사가 유일하게 삼천당 제약 회사고요. 다른 회사 제약사 2개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즉 시험 중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만 삼천당 제약은 현재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회사고 유럽 5개국에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더 특징적인 것은 이 삼천당 제약이 우리 기술적으로도 지금 강하게 여기에서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 우리가 매수기법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처음에 상승의 모멘텀을 줄 때 5일선을 이렇게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7%대를 유지하면서 모든 평선을 돌파하고 머리를 크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가격이 현재도 유지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바일러 시밀러, 즉 알테오전이 대장주로해서 치고 올라간다면 2등주, 3등주로서 셀트리온과 더불어 삼천장 제약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천장 제약이 현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늘 강조하는 게 오늘 내내 강조할 게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수급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돈이 아니겠습니까? 머니가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매수자가 없다면 이 주식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매수자가 있으면 이 주식은 거꾸로 절대 못 내려갑니다. 언뜻 보기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와, 이거 내가 사기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수급을 잘 보시면 이 수급에 의해서 주식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수급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딱히 뭐 매수가 없는데 이게 외국인 주도주입니다. 뭐 이 외국인이 어떤 분은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렇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주체이든지 간에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을 누군가 떠받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식의 상승 또는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슈 또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뉴스가 나오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단타를 쳐야 돼, 스케프링 해야 돼,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일 보시면서 그런 것까지 다 못 챙기고 우리는 수급을 통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거나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살며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갑자기 확 빠진 경우가 없고 확 빠지더라도 이게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천장 제약을 다음 주에는 주목하셔서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오를 때 같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청당 제약까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만나봤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종목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그 이후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지 지난 시그널 종목들 리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다뤄드렸었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해서 10%가량의 상승들이 쭉쭉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TC 스틸을 제가 이제 2월 2일 날 소개해드리면서 시그널 종목으로 3종목, 히든 종목으로 1종목 소개해드렸는데 4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종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TC 스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시점을 잘 보세요. 2월 2일 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현황은 저 PBR주에 모두가 환호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때 엉뚱한 TC 스틸과 그다음에 잉글루드랩, 실리콘틀을 가져왔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은 영역은 틀리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차트상의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던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을 저는 그날 3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TC 스틸인데 저 얼마큼 올랐냐면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결집할 때, 일필집할 때 딱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부터 살살 오르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시그널 리뷰할 때도 한 요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고점을 85,900원까지 55,000원대에서 거의 80%, 60% 가까이 뛴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또 왜 갖고 왔냐? 뭐 올랐으니까 갖고 왔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볼 때, 시장을 볼 때 봐야 될 대표적인 샘플이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차트를 잘 보세요. 오늘 이 반도체주가 상승하니까 아침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쭉 5일선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이 TC 스틸이 끝났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매물을 잡아먹고 1.53%까지 상승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 거래량에 빨간 기둥은 많은데 파란 기둥, 즉 하락을 나타내는 거래량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가 그 현황으로 그러면 매도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수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TC 스틸을 매수했던 주체들이 지금 어디가 있나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 계속 사들이고 있고 어제 기껏해야 1677주 매도한 것밖에 없고요. 한 5일 전부터 25만 주, 29만 주 사들였고 오늘도
소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가져올 때 제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기관들이 12월부터 3개월 연속 매수를 하고 있던 것이고 전혀 매도가 잘 보시면 저 보세요. 전혀 매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매집을 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종목을 폭락시키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폭락시키려면 위에서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매물이 나올 위에서 매도할 물량이 없습니다. 너무 올라서 이 고점대를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도 하늘이죠. 자 월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너무 높다. 와 매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지만 사실은 위에서 던질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본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지금 여기서 그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두 주체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를 잘 보시면 다음 주에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여기서 소량씩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차트적으로 짚어드리는 공통점들이 차트상의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TCC 스틸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인글우드랩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차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쪽 종목이거든요. 어떤 전략을 한번 펼쳐보셨을까요? 네, 인글우드랩도 좀 잘 보시겠습니다. 같은 날 가져온 종목인데 이때도 역시 모든 분들이 저 PBR주에 선호할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종가 부분에 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양봉이 나올 때 소개를 시켜드렸죠. 근데 지금은 꾸준히 오르면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 종목의 이유도 TC 스틸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유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실적이 우량합니다. 성장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수급의 주체들이 2개월 이상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 최근의 동향만 보아도 외국인 보세요. 오늘 1,478주밖에 안 팔았고요. 3일 전에 74,580주. 기관들은 한 이틀 정도 매도하고는 잘 보세요. 쭉 해서 계속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쌍끌이 매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관들은 왜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3분기까지 보겠습니다. 56억, 61억, 91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도 한번 보실까요? 자, 매출도 분기별로 460억, 485억, 540억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직 그 2023년도 최종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TC가 동일한 이유에서 수급이 몰릴 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기술적인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또 다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글루드랩 보시면 이 정도에서 제가 10,000원 언더에서 10,000원 정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16,100원입니다. 한 60% 올랐죠. 근데 오늘부터 올랐나요? 그렇지 않고 오늘 반도체가 오르니까 살짝 내려가는 척 하면서 5일선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이미 그죠? 양봉을 그죠? 이건 월봉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자 여기 보세요.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얼마큼 올랐습니까? 0.01% 올랐는데 오늘 저가에서 사신 분은 벌써 한 5%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가에 어떤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무대포를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만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시면 돼요. 수급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밑에서 5일선까지 내려올 때 5일선에 딱 목을 치시면 이 정도 종가에 팔으셔도 한 4, 5%의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글루드빅 같이 수급이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인글루드빅 어떤 특징이 또 하나가 있냐면 화장품주들이 있는데 여러분 화장품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 중국 관련이구나. 중국인들이 안 오네 그러지만 인글루드랩은 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즉 매출의 주요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마스크 안 쓴 지는 이미 뭐 몇 년 됐고 또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또 화장품 비싸도 막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글루드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고점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서 계속 저가에만 사시면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글루드랩에 주목하시고 이 종목이 지금도 아직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거래량을 잠깐 보시면 아직도 적당한 양의 빨간 거래량을 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란 거래량이 확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매도하셔야 돼요. 이때는 당연히 하락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만큼 쭉 빠졌죠? 이렇게 쭉. 그래서 거래량이 막 친다. 그럼 여러분 따라 올라가지 마시고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와 수급, 실적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종목 잉글, 우드, 랩까지 알아봤고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히든 종목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 한번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2월 2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드렸던 그 종목은 실리콘2였습니다. 실리콘2의 실적에도 주목을 해봤었는데 엊그제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차트적인 비법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동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동평균선 밀집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종가쯤에 사세요 그랬는데 역시 종가까지 쭉 빠졌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섰죠. 근데 이때 다시 차익 실현하시고 이때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수급이 확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날 상한가를 친 겁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세 종목 동일하게 TC스틸, 잉글루드랩, 실리콘2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아직 수급이 안 빠져나갔으니까 잘 요 5일선 위에서 오늘처럼 5일선 위에서 사시면 당일날 바로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차트 모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적중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 순환에 주목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시장 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섹터로 이동할지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HBM 반도체 위주로 오르다가 오늘 오전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 섹터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바이오 시밀러, 제약 바이오주 또는 저 PBR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PBR주이면서 한번 올랐다가 내린 그다음에 PBR이 한 0. 올라도 지금 8 정도밖에 안 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지역에 독점적인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끼가 가장 많은 회사 이 회사인데 단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20만 주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여기 QR티고 들어오시면 그때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종목명과 가격 전략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번 주 마지막 오후장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펼쳐볼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전체 시장의 유동성, 수급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오후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후장은 과연 오전에 유지되고 있던 바이오 시밀러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저PR주로 살짝 옮기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 2시 30분이나 3시 반 직전경에 여러분들이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들을 봐셔야 되고 그 주목해야 될 섹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HBM 반도체는 QRT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대표적인 종목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지금 11시 30분, 36분 지난 이 시각에 했던 것들이 과연 3시 넘어서도 유지되는지를 잘 살피는 게 오후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즉 고객 예탁금 유동성이 한정돼 있다는 걸 잘 고려하셔서 어느 섹터로 이동할지를 잘 관찰해야 되십니다. 시장에 누구도 어떠한 전문가도 시장이 오후장에 어떻게 될 거라고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을 잘 트래킹하고 잘 관찰하면서 내가 다음 주는 어떠한 종목들, 어떤 섹터를 공략해 봐야겠구나, 어떤 뉴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잘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은 창의성, 또 예측, 또 대응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전장 예측을 하고 시그널 종목을 알려드리고 히든 종목을 알려드려도 실제 시장의 오후장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로 어떻게 순환되는지 이 부분에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나무에 해당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기술적 이슈만 보지 마시고 시장적 이슈, 섹터의 변환, 수급의 이동, 그다음에 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는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미국 선물도 잘 고려하셔야 여러분 다음 주에 시장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섹터 꼭 알려드립니다. HBM 반도체, 제약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저PBR, 은행주 이렇게 세 가지를 주목해서 오후 전까지 끝까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 HBM 쪽과 제약바이오 ADC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또 저PBR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구체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상승 섹터는 유로모픽과 토전도체, ADC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수급의 섹터별 순환매에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현석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MDS테크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